당신은 지금 자녀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계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12년 전 저는 중견 건설회사 부장으로서 딸의 캐나다 유학을 위해 매달 급여의 절반 이상을 보냈습니다. 딸이 성공하면 내 노후도 행복할 거야.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제 경우엔 아내의 배신, 재산 상실, 직장 퇴출로 이어졌고 딸과의 관계마저 단절되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날 밤, 저는 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아십니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의 우울증 발병률이 독거노인보다 2배나 높다고 합니다. 평생 자녀를 위해 살았는데 오히려 정신건강은 더 나빠진다는 아이러니한 현실이죠. 그런데 지금의 저는 어떻게 경제적 안정과 정신적 평화를 되찾았을까요? 어떻게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수많은 기러기 아빠들에게 희망이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투자한 후 노후 빈곤에 시달리는 우리 부모 세대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나락에서 어떻게 재기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정한 행복을 찾았는지 솔직하게 나누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준호입니다. 이제 노년기에 접어든 평범한 남성이죠. 1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중견 건설회사 부장으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가정도 있었습니다. 아내 미영과 딸 세연,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그렇게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세연이 고등학교 1학년일 때 아내가 제안했습니다. 딸을 캐나다로 유학 보내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고 무엇보다 가족이 떨어져 사는 것이 싫었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세연의 미래를 위해서라며 저를 설득했고 결국 저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연이 대학 졸업하면 다시 함께 행복하게 살면 되지. 그러나 그런 행복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러기 아빠 생활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계획대로였습니다. 세연이는 캐나다의 고등학교에 들어갔고 아내는 딸의 유학 생활을 돕기 위해 함께 캐나다로 갔죠. 저는 홀로 한국에 남아 일을 계속했습니다. 매달 급여의 절반 이상을 해외로 송금했고 남은 돈으로 작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퇴근 후 텅 빈 집에 들어서면 외롭고 가슴이 먹먹했지만 딸의 밝은 미래를 생각하며 견뎠습니다. 화상통화로 세연이의 학교 생활을 듣고 아내의 일상을 공유하며 언젠가 다시 함께할 날을 기다렸죠. 유학 3년째 되던 해 처음 캐나다를 방문했을 때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임대했다던 아파트는 생각보다 훨씬 고급스러웠고 옷장에는 제가 모르는 명품 가방들이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세연이가 저와 어색해하는 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빠, 이제 곧 기말고사라 공부해야 해요. 오래 있을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그토록 그리워했던 가족의 곁인데 내가 잠시나마 마음 편히 머무를 곳이 그곳에는 없었습니다. 일주일 예정이던 방문을 3일 만에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 한편에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지만 일에 파묻혀 애써 안 좋은 생각들을 밀어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의 구조조정 소식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50대 중반 부장들이 주요 타깃이라는 소문이 돌았죠. 불안한 마음에 아내에게 전화했지만 그녀는 제 걱정보다 세연이의 여름방학 계획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세연이는 자랑스럽게도 토론토 대학에 합격하였습니다. 그간의 모든 고생이 날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행복이 다가오는 듯 보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는 그날, 아내에게서 온 이메일 한 통. 준호 씨,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는데 우리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았으면 해요. 세연이도 이제 성인이고 저도 여기서 새 삶을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충격으로 며칠을 넋을 잃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세연이의 SNS를 보게 됐고 거기서 아내와 낯선 남자가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데이비드라는 캐나다 부동산 중개인이었죠. 사진 날짜를 보니 제가 송금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남자와 관계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 후에 왔습니다. 은행 내역을 확인해보니 한국집 전세금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고 알고 보니 아내는 제 모르게 캐나다에서 주택 대출까지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모든 서류에 제 서명이 위조되어 있었죠. 그리고 예상대로 회사에서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에 제 이름이 올랐습니다. 30년 넘게 일한 회사에서 퇴직금 몇 푼을 받고 나와야 했습니다. 가족도, 집도, 직장도 모두 잃은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저는 앞이 깜깜했습니다. 더 작은 월세 방을 구했습니다. 이력서를 여러 곳에 보냈지만 퇴직한 남성을 원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남은 돈은 빠르게 줄어들었고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식욕이 사라져 한 달 만에 8kg이 빠졌고 집중력도 떨어져 신문 한 면 읽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거나 아예 잠을 이루지 못했죠. 가장 괴로웠던 건 자책감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더 잘해줬어야 했나?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피했습니다. 기러기 아빠로 고생한다며 동정받던 제가 이제는 버림받은 실패자가 된 것 같아 부끄러웠거든요. 술로 밤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고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중증 우울증 진단을 내리고 약물 치료와 상담을 권했지만 당시 저는 그런 것들이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자가 정신 차려야지라는 구시대적 생각이 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었죠. 어느 날 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세연아, 아빠가 너에게 해준 것이 별로 없구나. 미안하다. 펜을 놓고 마지막으로 뉴스를 보려고 노트북을 켰는데 우연히 경제면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강태식, 20년 전 제 팀에서 일했던 후배였죠. 중소건설자재 유통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문득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태식이 신혼 시절 아내가 유산으로 큰 우울증을 겪을 때 제가 도움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회사 규정을 어기고 한 달간 재택근무를 허락해주고 개인적으로 심리상담사도 소개해줬었죠. 그 후 태식이 다른 회사로 이직하며 형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마지막 인사차 태식을 찾아갔습니다. 어차피 모든 걸 포기할 참이었으니 옛 후배에게 작별 인사라도 하고 싶었던 거죠. 태식은 저를 보자마자 알아봤고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곧 제 초췌한 모습에 표정이 굳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 있으세요? 많이 야위셨네요. 술 한 잔을 나누며 제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태식은 묵묵히 들었고 제가 말을 마치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 회사에서 일하세요. 형님 같은 경험자가 필요했거든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동정으로 주는 자리는 원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태식은 진심이었습니다. 형님, 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신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진짜 형님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 회사가 대형 건설 산업품을 시작하는데 형님의 인맥과 노하우가 큰 자산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한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형님, 우울증은 병입니다. 제 아내도 그랬잖아요. 치료받으셔야 해요. 우리 회사 의료보험으로 정신과 상담도 지원해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태식의 회사에서 영업이사로 일하게 됐고 법률 지원도 받아 아내가 불법으로 빼돌린 재산 일부를 되찾기 위한 소송도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정기적인 심리 상담을 통해 우울증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태식이 소개해준 기러기 모임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의 기러기 아빠들이 모여 경험을 나누고 서로를 지지해주는 모임이었죠. 그곳에서 저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울증을 겪는 기러기 아빠들이 생각보다 많았고 그들 중 일부는 이미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이었습니다. 태식의 회사에서 일하며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제 경험과 인맥이 실제로 회사에 도움이 되었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수입도 늘었습니다. 작은 월세방에서 나와 아담한 아파트로 이사했고 건강을 위해 아침 산책도 시작했습니다. 상담사의 조언에 따라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특히 분노와 배신감, 자책감을 글로 풀어내는 과정이 치유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봤더니 벚꽃이 피어 있었다. 예전에는 미영이와 함께 벚꽃 구경을 갔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가슴이 덜 아프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
약물 치료와 함께 명상도 배웠습니다. 하루 10분씩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고 점차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6개월 후 의사는 제 우울증이 상당히 호전되었다고 했습니다. 주말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위해 상담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저를 치유했습니다. 태식은 이런 활동을 보고 회사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나섰고 기러기 아빠 지원센터라는 작은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센터에서는 특히 우울증 예방과 치료에 중점을 두었죠. 많은 기러기 아빠들이 저처럼 정신건강 문제를 무시하거나 숨기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도움을 청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며 정신건강검진과 상담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지역 신문에 소개되면서 점차 알려지기 시작했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제 나이 62세가 되었을 때 어느 날 센터에 낯선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세연이었습니다. 고등학생으로 떠나보낸 딸이 30이 넘었네요. 가슴 깊이 회한이 사무쳤습니다. 아빠, 오랜만이에요. 세연이는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데이비드의 관계가 깨진 후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이제 알았어요. 엄마는 데이비드와 헤어지고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저한테 아빠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래요. 딸과 함께 울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상처와 오해를 풀어가는 시간이었죠. 세연이는 일주일간 한국에 머물며 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떠나기 전에 말했습니다. 아빠, 다음에는 제가 캐나다로 초대할게요. 엄마도 만나보세요. 이제는 어른으로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센터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기러기 아빠, 그 후의 삶이었죠. 강연장에는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저는 과거의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불안, 외로움, 그리고 희망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 여러분, 저는 12년간 기러기 아빠로 살았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 경험에서 배운 작은 지혜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강연대에 서서 제가 나눈 조언들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소소하지만 실질적인 것들이었죠. 매일 아침 10분이라도 산책하세요. 제가 가장 어두운 시기에 시작한 아침 산책은 제 정신 건강을 지켜준 생명줄이었습니다. 처음엔 걷기도 힘들었지만 점차 햇빛을 느끼고 계절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식사는 혼자라도 제대로 챙겨 드세요. 저는 라면과 배달 음식만으로 버티다 위장병을 얻었습니다. 간단한 요리법 몇 가지를 배워두세요. 저는 유튜브로 계란찜, 된장찌개 같은 기본 요리를 배웠는데 직접 만든 음식을 먹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명상이나 심호흡을 해보세요. 저는 잠들기 전 깊은 호흡 10번으로 불면증을 이겨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쉬며 모든 것이 지나갈 것이다 라고 되뇌었죠. 취미 하나를 가지세요. 저는 베란다 화분 가꾸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바질 한 포기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작은 텃밭이 되었죠. 그 작은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돌보는 행위는 자신을 돌보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만나세요. 온라인 커뮤니티라도 좋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워 숨기기만 했지만 누군가와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 게 아니구나라는 깨달음이 큰 위로가 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저는 건강을 돌보지 않다가 고혈압과 당뇨 초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건강을 챙기세요. 아프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우울증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저처럼 남자가 뭐 우울증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신 건강도 신체 건강만큼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를 찾으세요. 자녀의 성공이 곧 내 성공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이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딸의 유학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결국 세연이의 인생은 세연이의 것이고 제 인생은 제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녀를 위한 희생이 때로는 자신을 잃어버리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대화에서 학업과 성취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마세요. 저는 딸과 통화할 때마다 공부는 잘 되니? 시험은 어땠니? 만 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딸의 감정, 관심사, 일상에 대해 더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그런 소소한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완벽한 부모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때로는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는 항상 강한 아버지, 든든한 가장이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세연이와 화해한 후 처음으로 딸 앞에서 울었을 때 오히려 우리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강연을 마칠 때쯤 한 60대 남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아내와 자녀들에게 배신감을 느껴요. 어떻게 그 감정을 극복하셨나요? 라고 물으셨죠. 완전히 극복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감정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배운 것은 그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난 화가 났어. 배신감을 느껴. 그건 자연스러운 거야. 이렇게 인정하고 나면 오히려 그 감정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그리고 정말 시간이 많은 것을 치유합니다. 지금 저는 태식의 회사에서 고문으로 일하면서 주말에는 기러기 아빠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연이는 1년에 2번 한국을 방문하고 저도 가끔 캐나다에 가서 딸을 만납니다. 미영과도 딸의 부모로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세연이가 결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캐나다에서 만난 한국계 남자와 내년에 결혼한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 한편에 남아있던 마지막 금어리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62세가 된 지금 저는 과거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시기가 오히려 저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었습니다. 우울증 치료 과정에서 배운 자기 돌봄의 중요성은 제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주 3회 수영을 합니다.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고 취미로 시작한 텃밭 가꾸기는 이제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아내가 빼돌린 재산의 일부를 되찾았고 태식의 회사에서 받는 급여와 자문료로 충분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노후를 위한 체계적인 재정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자녀에게 쏟아붓지 않고 제 노후를 위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기러기 아빠 지원센터를 통해 만난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는 제 삶에 새로운 의미를 더해 주었습니다. 특히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의 깊은 우정은 어떤 가족 관계보다도 단단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되었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기러기를 날려보내며 살아갑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혹은 다른 꿈을 위해 무언가를 포기하고 희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돌보고 작은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때로는 어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길이 우리를 더 행복한 곳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서기 시작했던 유서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때로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저는 아침 산책을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베란다의 작은 텃밭에 물을 주고 감사 일기를 쓰고 센터에서 만날 새로운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에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